DSR인가? 2018년 10월 31일부터 DSR이 의무 적용됐습니다. 의무 적용됐다고 하니까 뭔가 규제 같은 느낌이 물씬 들죠?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최신형 대출 규제 DSR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 내가 돈이 정말 많아서 현찰로 딱 때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담보를 잡고 빚을 못 갚으면 대신 담보 잡은 것을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큰돈 대출 받아서 넣어놓고 투자 수익 나면 핵이득인 거죠. 그런데 내가 갚을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사람도 망하고 빌려준 사람도 큰 손해보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일정 선을 만듭니다. 그게 대출 규제인 거죠. 제일 근본적인 목표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DSR 진짜로 알아보겠습니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여기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뭐냐?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금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 갚는 돈 비율을 보겠다는 거죠. 먼저 소득 산정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증빙소득이 원칙인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비율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은 소득의 95%, 신고소득은 소득의 90%만 반영하되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장근로자가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는 인정소득이라 해도 전액이 반영되고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는?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등 원리금이 모두 합산됩니다. 대신 일시 상환하는 대출들이 있죠. 이자만 냈다가 원금을 마지막 한 방에 갚는 이런 것들은 원금을 다 넣으면 DSR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연 상환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하는데 대출 종류마다 계산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DSR은 신규 계약하는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즉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과 정책 대출은 제외됩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DSR을 가지고 어떻게 규제를 하냐고요? DSR이 70%를 넘으면 고위험, 90%를 넘으면 초고위험으로 분류되는데 이건 은행별로 관리 비율이 다릅니다. 기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은행 종류마다 다르고 같은 은행이라도 은행마다 저 범위 내에서 관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직접 금융기관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DSR 가계부채를 잡아 경제성장 방해 요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규제 적용 대상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시민이라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도를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추세도 꼭 확인하셔서 대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투데이와 경제 공부 하시죠.